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조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기한 전인 오늘이나 내일쯤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현재 검찰이 정 교수가 코링크 실소유주라는 다수의 정황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기 지난주 한 2주 그 전부터 언제쯤 소환이 될까? 지난번에 바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쵸, 소환 조사 없이 소환 시점이 관심이었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는 게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거든요. 소환 조사가 좀 일정이 미뤄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너무 늦은 거죠. 이전에 과거 검찰 수사 관행을 보면 지금 그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게 지지난달이죠. 벌써 8월 27일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게 일주일 전쯤이죠. 23일이었었고요. 23일이죠. 그 사이에 딸과 아들까지 지금 다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를 했었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오히려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환 조사 일정을 늦추고 난 다음에 피의 사실, 특히 이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피의 사실을 흘림으로써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환 시점은 늦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3일 날이 조국 장관 오촌 조카 구속 만료일이기도 하고요. 또 3일 날이 또 개천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소환할 수 있는 날짜를 평일로 굳이 따진다면은 월화 아니면 금요일, 사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금요일 날 압수수색하게 되면은 사실 여론의 파장이나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로 보면은 여론 파장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큰 사건을 만들거나 할 때에는 금요일 날 소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해석을 굳이 낳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월화 중에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앞두었다라고 하는 어떤 관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이런 이제 계산법이 나오는 것이죠. 화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소환 시기를 정하는 것도 검찰 수사 전략 중에 하나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환 시기는 사실 수사 전략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느냐, 다시 말해서 피해자를 소환 조사할 준비가 충분히 끝났느냐 아니냐가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그게 준비가 끝나지 못했으면 당연히 왜냐하면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한다는 것은 피해자 신문조서 작성을 위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질문을 할지 그다음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인정을 하는 경우는 다음 질문, 부인하는 경우는 또 다른 질문 이런 식으로 쫙 그 시나리오를 짜놓거든요. 그러한 조사가 끝마쳐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근데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소환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체포에 의한 그 조사가 아니라 임의 출석에 의한 조사는 결국은 그 피해자와 그 조율을 합니다. 일정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소환 일정 조율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강상의 문제랄지 피의자의 인권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조사 시간도 굉장히 고려할 거다. 그래서 1차 소환 조사 한 후에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한번 부르기가 너무 힘든 만큼 2회 조사를 통해서 모든 걸 좀 밝혀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데요. 이게 지금 혐의 사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게 벌써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요것을 빼더라도 보면 코링크 피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모펀드 의혹, 그다음에 입시 부정 의혹,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의 어떤 그런 의혹들을 다 밝히려고 하면 일반적인 간단한 그런 조사만 해도 한 2~3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를 조사하려면 최소 10시간 이상은 해야 될 텐데 이게
건강상의 어떤 그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밤샘 조사나 이런 건 어렵다라고 본다면 불가피하게 첫 번째 조사했을 때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그 영장 기한 이전에 수사를 반드시 마쳐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코링크피와 관련된 그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수사 마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좀 피의 사실을 좀 소명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검찰은 정 교수와 조카, 오촌 조카가 공범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황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정황 증거인지 그러니까 일종의 심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를 통해서 코링크피라고 하는 운용사를 만들도록 설립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이외 투자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그렇죠. 증거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검찰이 확보하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정황 증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예. 뭔가 증거를 확실한 걸 잡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 이전에 여권 쪽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그 오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줬다고 하는 5억 원, 그리고 정경심 교수 동생한테 빌려줬다고 하는 3억 원. 이게 이제 코링크피 쪽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웨스 CNC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돈을 빌려줬다는 행위하고 직접적으로 그 회사가 설립되도록 했다고 하는 그 차이를 어떻게 검찰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는데 만약에 차용증 써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촌 조카의 그 증언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촌 조카 입에서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하고 나랑 미리 얘기를 해서 어디다 투자하고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서 어떻게 돈을 돌려받기로 계획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어디까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김평론가께서 사모펀드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표창장 관련 의혹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발급 관련해서 권한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동양대 측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산대와도 관련이 있고 이후에 진학된 관련 대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표창장 관련 의혹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결국은 이게 표창장 위조라는 거는 사문서 위조거든요. 그러면 사문서 위조는 그 법리적으로 그 문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는 그러한 문서에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작성을 한 것인지 만약에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작성 권한을 개별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 맞는지 예.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같은 경우는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동양대 총장인데 그 동양대 총장인 그 최 총장이 지금 자신은 그러한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다라고 좀 강력하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른 사문서 위조는 이미 이거는 뭐 명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정경심 교수 측이 쉽사리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러한 표창장의 발급에 있어서 대다수 어떤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래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총장 명예의 표창장을 다수 발급을 해줬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묵인되고 있었던 관행이 있었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맥락이 결국은 그 전결 사항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그러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산대 입시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한 어떤 의혹을 밝히는 데 대해서는 그 최 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라고 한 진술의 신빙성,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다 뭐 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서 이제 권한이 지금 정 교수에겐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면 관행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좀 법리적으로 아마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만약에 학칙에 전결 사항으로 명확히 있었다면 아마도 검찰이 이걸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 기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소를 했다라는 거는 아마도 그러한 규칙상으로는 뭔가 사문서 위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이제 봤던 것 같은데 법원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예. 이게 형벌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어떤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명확하게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그 대학 내에서 아주 만연한 어떤 그러한 교수들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막 발급을 하고 총장이 그거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수 취합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러한 행위를 사문서 위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아마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그 조국 장관의 딸이 인턴 활동을 제대로 했는가, 또 기간을 채웠는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턴 활동이 또 어디서 했는가? 관련 보도가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직접 SNS를 통해서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 보도가 구체성을 띠지 않은 보도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관련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그냥 집에서 인턴했다. 그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검찰 밖으로 흘러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나 아니면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핵심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단의 아주 조그마한 사실관계가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다만 이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는 바하고 같이 섞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아이가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봉사 활동을 하는 어떤 그 행위의 성격상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는 기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봉사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료조사 해오세요. 그러면 자료조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인턴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서 봉사활동이나 인턴 활동은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나가야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다른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도대체 인턴 활동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단순히 인턴 활동을 집에서 했다. 이 얘기만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국 장관 딸은 집에서 해도 괜찮은 거다. 정경심 부인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정 교수 소환을 저희가 계속 주목하는 이유가 이 소환 조사 이후에 앞으로 조 장관에 대한 뭐 조사 이런 부분까지 있을 것인가에 연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네.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그 이제 정경심 교수와 그 다음에 그 조 장관의 지금 딸 아들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검찰 특수부에서 예. 수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현 조 장관의 연루 여부가 사실은 이제 야권 측에서 강력한 그런 의혹 제기들이 인사청문 전국을 통해서 나왔고 예.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측으로부터 한 10억 원 정도의 돈이 코링크 피를 통해서 뭐 웰스 CNT 그리고 뭐 IFM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이러한 이제 그 백지 신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러한 자금 흐름과 어떤 사모펀드 투자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알았다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공직자윤리법이 성립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 장관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촛불 집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숫자가 과연 몇 명이었는지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경찰은 이걸 공개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한 3년 전으로 되돌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탄핵 그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그때 경찰이 매번마다 인원 집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원 집계가 정확하냐 안 하냐 이걸 두고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이제 집회 주최 측하고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하고 서로 갈렸어요. 그쵸. 몇백만 명이다, 아니 예. 몇만 명밖에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너무 다툼이 많아서 경찰이 집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집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안 했고요. 지금 뭐 주최 측하고 또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각자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 정도 인원을 우리나라에서 모을 수 있는 정당이나 뭐 하다못해 조직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아니면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기 어렵다고 하는 점은 국민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정도 인원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원이었다. 예. 그러면 그 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 똑같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그 메시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왜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왔는지 이 부분의 정치적 의미를 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